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이승국 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뒤에 조명 어떠냐고 여쭤봤었는데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도 다수파가 어두워진 조명 괜찮다 하셔갖고 이렇게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원래 이렇게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는 척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취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사람의 기록을 남기는 이승국쇼 자취일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천장에 쥐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전국 방방 곳곳에 각가지 형태로 자취하고 계신 분들 요런 일이 생긴다면 요렇게 대처하셔야 맞아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올해로 지금 제가 여기 4년인가 5년째 살고 있는 거거든요. 꽤 오래 지내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또 집주인님께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갖고 정말 좋은 여건의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이 집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층간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꽤 오래 지내는 동안에 위에서 뭘 시끄럽게 해서 나에게 이슈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죠. 가끔 뭐 무거운 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를 좀 이렇게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럴 때는 들리는 소리가 좀 있죠. 근데 그런 어떤 특수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릴 법한 그런 층간소음이 있죠. 안 들려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집의 구조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래 사는 사람을 배려해갖고 사뿐사뿐 걸어다녀 주시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올해 초 언젠가부터였을 거예요.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부터 층간소음이 들리는 거야. 윗집이 이사를 가셔서 새로운 집이 오신 건가?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근데 갑자기 윗집에서 안 들리던 생활 패턴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걸어 다닐 때 필요 이상으로 세게 걸어 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일반적으로 걸으면 하나도 안 들릴 텐데 뭔가 일부러 쿵쿵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리고요. 또 작업을 하는지 뭔가 이렇게 갉아서 긁어내는 듯한 소리도 들리고요. 뭔가 희한한 어떤 물체를 옮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왜 갑자기 그러실까? 누가 놀러와서 좀 묵고 있나? 근데 그분이 이런 아파트나 빌라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건가? 그러면서 뭐 며칠, 몇 주 이렇게 좀 지났죠? 계속 들리니까 좀 유심히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이동할 때 발 간격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걷는 저벅저벅 이런 느낌이 아니야. 따다다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아, 윗집에 아기가 태어났나? 그래서 이제 좀 걷기 시작하고 있나? 기구 걷고 막 이러고 있어서 지금 활동성이 좀 빛을 발하는 시즌인가? 아니면은 다른 집에 사는 아이가 잠깐 뭐 방학 동안에 놀러 와 있나? 아무튼 이게 어른의 소리일 수는 없었어요. 잘 들어보니까 어린 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21세기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또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드려야지. 애기들은 그럴 수 있지. 전 애기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비행기 타거나 막 이럴 때도 애기들 울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애들인데 어떡해. 그래서 아기가 하는 거면 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교만한 생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 내가 이 집 살아서 다행이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나는 이걸 뭐 애기가 그러는 거면 별 문제 안 삼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혼자 약간 그 어른스러움에 푹 빠져갖고 자아도취하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야. 아니 애기가 아무리 빨빨대고 움직여도 저런 느낌으로 움직이나? 그래 애기가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왜 여기서 저까지 그 순식간에 가지? 그리고 그게 왜 나한테 다 들리지? 어른이랑 애기랑 이렇게까지 다른 소리를 낸다고? 그리고 왜 애기가 움직일 때만 이렇게 천장에 가깝게 느껴지지? 아니 이 집이 분명히 층과 층 사이에 두께가 있을 텐데 왜 애기가 움직일 때만 위층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천장 바로 이게 천장이면 여기서 이렇게 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애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몇 주 동안 잘 들어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애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점이 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갑다.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그걸 깨달아요. 다 알겠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윗집의 저 아기는 새벽에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아 낮에도 움직여요. 밝을 때도 꽤나 움직이는데
유달리 새벽 시간이 되면 더 활개친 듯 다니는 거야. 애기가. 물론 아기들은 밤에 깨 있는 경우가 좀 있죠. 잠을 많이 안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활발하게 새벽에 막 다니는 거 위에서. 한 군데에서 그러면은 방인가 보다 하겠는데 이 방 저 방을 다니는데 그럼 부모님이 가만 냅둘 리가 없는데 그게 이상한데 까지 간 거죠. 그제서야 나는 정말 뒤늦게 정말 몇 주가 지나서야 한참 있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 설마 윗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저 집에 들어왔나? 우리 이 건물에서 반려동물 살아도 되던가? 하지 말라는 거는 못 들었으니까 데리고 와도 되는 건가 본데? 그래 이건 인간의 소리일 수가 없어. 뭔가 동물이 땅바닥을 긁는 소리야. 그래 아 그럼 이해가 되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인간이 걸을 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동물이 걸을 때만 이렇게까지 아랫집에 잘 들릴 수가 있나? 정말 이렇게 멍청한 내피시를 몇 번 돌리고 나서야 정말 그 생각이 든 거야. 설마 내가 사는 층과 위층 사이의 요 공간에 이 천장 위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살고 있나? 그게 가능한가? 고양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지? 근데 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러하듯 자기 전에 이렇게 쇼츠를 보잖아요. 거기에 고양이 영상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난 귀여워서 본단 말이에요. 얘네가 또 희한한 동물이에요. 좁은데도 몸 이렇게 해갖고 되게 유연하게 잘 들어가고 막 관절이 막 오징어 같잖아요. 뭔가 어딘가 밖에 파이프나 막 이런 게 있어서 글로 이렇게 들어와서 밖에는 추우니까 새벽에 여기서 지내는 건가? 왜냐면 또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추우면 자동차 요 아래 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한겨울에 차를 운행하기 전에는 꼭 한번 안에 동물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라. 고양이들이 그 안에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 지식 알고 있거든요. 잡지식. 근데 안단 말이야. 그렇다면 가능하다. 고양이가 어딘가 지금 우리가 틈이 있고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어딘가 파이프나를 통해서 겨울 밤을 나기 위해서 요 위에 지금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니까 모든 게 설명된다. 바로 위에서 들리는 소리, 후다다닥 나는 소리. 이 발걸음이 진짜 인간의 발걸음이 아니거든요. 사사사사삭 이런 느낌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동물이다. 고양이다. 고양이 아니면 쥐? 아니야 고양이일 거야. 왜냐면은 덩치가 크니까. 얘가 처음 몇 주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 여기가 편하게 느껴졌는지 행동 반경을 넓혀가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처음에는 제가 여기 작업한 요 거실 위에 어느 정도 가끔씩 제 침실에 있을 때 침실 위에서 들리는 정도였다가 언젠가부터 막 거실 저쪽 이쪽 막 저쪽 방 위에 막 쏘다니는 거야. 반경이 넓어지고 그만큼 편해졌는지 걸어다닐 때 조심하지도 않아. 처음에는 슥슥슥슥 사사사삭 정도였다가 가끔씩 쿵쿵 소리도 나고 점점 얘가 무방비하게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덩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작은 쥐일 수 없고 고양이다. 이거는 분명히 덩치가 좀 있는 고양이다. 들어봐요. 그쵸? 쿵쿵 되잖아. 쥐가 어떻게 쿵쿵 되냐고. 이건 고양이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얘가 새벽에 주로 활동하고 점점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잠을 잘 못 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전 잠을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일상 소음은 저의 잠을 크게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자는 천장 위에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는 내 일상 데이터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한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거는 잠잘 때 방해가 좀 되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자다가 가끔 깰 때도 있고 그게 신경 쓰여서.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천장 위에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들락날락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소리 나는 거 찍은 거를 친구들한테 들려줬어요. 이거 봐라 이거.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이거 쥐야. 어떻게 고양이가 천장에 가. 이건 쥐야 쥐. 갑자기 마음이 철렁. 고양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럼 여름 되고 하면 나갈 거니까. 근데 쥐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왜? 난 쥐를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세상에 무서워하는 동물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고양이, 하나가 쥐. 근데 고양이는 내가 잦은 쇼츠 노출로 인해서 이제 귀엽다는 걸 알아. 내가 그냥 어릴 때 고양이를 좀 무서워했던 거지. 고양이 자체는 귀엽고 굉장히 4차원 동물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쥐는 내가 미키마우스를 아무리 단련을 해도 라따뚜이를 아무리 봐도 생쥐는 저를 좀 무섭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걔네가 여기 위에 산다? 아, 난 요거는 조금 마음이 좀 심란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고 있다가 미친 듯이 검색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 쥐면은 나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검색을 해보고서야 알았어요.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걸,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항상 쥐라는 걸. 그리고 쥐인 경우에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천장에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여기저기 쥐약을 좀 놔둬야 된대요. 그래야 애들을 없앨 수가 있대요. 야,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거면은 그냥 자취일기 찍듯이 혼자 뚝딱 좀 해보겠는데 천장을 뚫어야 돼? 그리고 애초에 쥐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게 불안해서 집에 오자마자 그날 집을 다 쑤셔봤어요. 이 집을 통해서는 위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뭔가가 없어. 밖에서 들어온 게 명백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확실해. 그래서 아까 검색한 요 전문인분들을 좀 부르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천장에 진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나 여기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월세살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능한가? 이게 집주인분께 이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주인님께 바로 연락을 때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집주인님께서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치를 좀 취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잘 풀렸어요. 근데 또 주인님 오셔서 보시고 막 이러면은 여기서 또 시간이 지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순간순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허를 받았어요. 집주인님이 오케이, 고맙다, 오히려 잘 부탁한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 주인님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줘라, 적극 협조하겠다, 오케이 감사. 검색을 막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전문인들도 몇 분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세스코도 쥐 퇴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세스코 거기서 하는 이 집안 관리에 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천장 쥐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여기저기 문제로서. 그래서 한 번 생겼으면 앞으로 또 안 생기리란 법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세스코를 하기로 했어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세스코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관리를 계속 받아요. 몇 개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했더니 저도 그렇게 계약을 해야 했고. 그래서 꼭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전문가분들 지역별로 직접 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일회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하는 김에 관리를 좀 받자 해서 세스코를 불렀어요. 오해할까 봐 말씀드렸는데 세스코 광고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제가 고른 게 세스코다. 아무튼 정말 다행히 기사님이 제가 긴급으로 이걸 했더니 그날 바로 와주셨어요. 오시더니 설명 좀 들으시죠. 이 거실부터 막 행동 반경도 물으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요 정도가 좀 주요 동선이고요. 그렇군요. 소리가 어느 정도 나나요? 핸드폰 막 들려드렸어요. 큰 소리가 들리네요. 쥐 맞겠는데요? 심장이 철렁. 정말 내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니라고 듣고 싶었던 이 마음이 있었지만 전문가분이 쥐라고 하는 순간, 세스코 기사님이 쥐라고 하는 순간 확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일단은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쥐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좀 쳐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천장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대요. 없으면 구멍을 뚫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등들 놔두는 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그런 전등이 많이 없어요. 저쪽에 보시는 저 작은 전등 있죠, 보조 전등. 저거 하나만 구멍이 뚫린 건데 거기를 통해서는 뭘 많이 할 수 없을 뿐더러 저기는 이 쥐 친구의 주 반경이 아니에요. 저기서 뭘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이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할 겸 저기를 한번 내가 보겠다 해서 전등을 살짝 빼고 이거 뭐야? 미장 내시경 할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튜브를 위에 넣으세요. 슉슉. 있네요. 쥐똥이 보이네요. 쥐 맞아요. 또 한 번 심장 철렁. 맞구나. 맞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맞구나. 저기 행동 반경 없는데도 쥐똥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난리 났겠다. 그럼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구멍이 뚫린 게 없어. 쥐를 물리치기 위해서 뭘 하려면 구멍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고 옵션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인터넷 글에서는 한 100원짜리 정도 되는 구멍, 100원에서 500원 되는 구멍을 뚫고 쥐약을 놓는다. 대신 그러면 여기저기 뚫어야겠죠? 그런 글을 하나 봤고, 기사님이 제안해 주신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구멍 뚫어서 해줄 수 있다. 요 정도 구멍을 뚫는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나는 해충 퇴치 전문업자지 천장 그 보수 전문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뚫으면 뚫은 구멍이 굉장히 흉터처럼 명확히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뚫어내신 거를 다시 놔두고 테이프로 붙여서 지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그렇게 내가 해줄 수 있고, 그게 미관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천장 뚫어주시는 전문가에게 천장을 따로 뚫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시공이 끝나면 내가 와서 퇴치약을 쳐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루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내 집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사님이 보여주시는 그 2개, 본인이 뚫었을 때 남는 사진과 업자가 뚫어줬을 때 깔끔하게 되는 그 구멍 2개 사진을 또 주인님께 보내드렸죠. 집주인님께. 이 집주인님이 전문가 하는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걸 점검구라 그러는데, 점검구 요렇게 생긴 정말 그냥 네모난 건데, 요거 이제 열면은 천장이 바로 있어요. 난 무서워서 지금 열지 못하겠어. 혹시 아직도 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점검구 하는 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게, 누수, 물이 막 파이프에 좀 새거나 해서 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를 해결해야 될 때 뚫는데요. 이 점검구를 뚫어 놓으면 이제 요 주변에 쥐약을 놓고, 점검구가 넓기 때문에 열고 이제 팔을 집어넣어서 쥐약을 사방으로 던져 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기사님이 오시고 나서 계속 안 들리던, 낮이니까 활동이 없었던 그 친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 기사님도 나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기 장비, 저쪽 할 때 했던 장비 정리하시다가, 오, 진짜 크게 들리네요. 얘가 그래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좀 많이 움직이는 거야. 쿵쿵 소리도 좀 들리기 시작해. 기사님도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소리를 들었는지 직접 들으신 거야. 좀 집중을 하시. 매의 눈, 정말 딱 전문가의 눈으로 매의 눈. 천정도 한번 이렇게 치셨다가 그러더니, 오, 큰데요? 애가 크네. 작은 애가 아니네. 내가 고양이라고 오해할 만했던 거야. 이 쥐가 작은 쥐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고양이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커갖고. 분명히 고양이는 아니고요. 덩치가 좀 있고. 얘 임신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애를 베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쿵쿵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지금 불어났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데 그럴 수도 있다. 빨리 해결하는 게 좋으실 것이다. 너무 오래되면 불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빨리 해야 된다. 난 그래서 그때부터 또 불안함이 막, 사실 며칠 바빴거든요.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빨리 전문가분 불러야겠다. 그래서 일단 기사님은 저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만, 저 주변에만 쥐약을 살짝 놔두시고, 이 점검구 설치되면 연락 주셔야 돼. 바로 오겠다. 가시고. 그 다음날 바로 숨고에 들어갔어요. 숨은 고수. 천장 점검구만 하시는 분은 못 찾았고, 누수 관련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런 사정으로 점검구만 뚫고 싶다, 물 관련은 아니고 점검구만 뚫고 싶다 했는데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세스코 기사님이, 이게 지금 거실과 방이 이렇게 있는데 천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곳만 뚫으면 내 방 쪽까지는 약을 못 던질 수도 있대요. 이렇게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장 많이 다니는 제 침실 위쪽 한 군데, 그리고 거실 위쪽 한 군데를 뚫어야 될 것이다. 그럼 내가 그 양쪽에 다양하게 설치를 좀 해주겠다. 그래서 숨고 그 천장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똑같이 부탁을 드렸죠. 여기랑 저기 부탁드린다.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뚫는데 다 합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요거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요걸 뚫는 동안에 어쨌든 위에서 합판도 뜯어야 되고 막 가루가 좀 날립니다. 그래서 저희 오셨던 기사님은 알아서 비닐 다 깔아주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요 안에 좀 윙 하는 것도 쓰고 해야 돼서 연기가 좀 자욱해지기도 하고요. 이 톱밥 같은 게 막 날려서 다 정리해 주시지만 그래도 집안에 먼지가 상당히 쌓입니다. 저도 이게 요 컴퓨터 거실도 그렇고 무엇보다 침실을 뚫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이불을 한번 다 빨래를 새로 하긴 했어요. 자는데 이게 느껴져요. 먼지도 아니야. 굵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혹시나 점검구 뚫으시는 분들은 그런 사후 처리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감안하시고요. 또 천장을 뚫을 때 소음이 나기 때문에 양해 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도 생각보다 소음이 커서 바로 이 빌라 단톡방에 양해를 좀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끝나갖고 정리하고 가주시고. 나는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바로 그날 또 그 세스코 기사님께, 그러니까 어제 와주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점검구 완료했습니다. 언제 혹시 가능하실까요? 정말 근데 이분이 또 착한 분이어서 감사하게도. 이 연휴 직전이었거든요. 3.1절 연휴 직전이어서 오늘 안 가면 연휴 끝났을 때까지 제가 못 갈 거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가드리겠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바로 진짜 와주셨어요. 그래서 점검을 싹 쥐약 설치 막 다 해주시고, 혹시 몰라 이 집안도 한번 다 점검해 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 쥐구멍을 못 찾았어요.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이 점검구 뚫어주신 숨고 선생님께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쥐 때문에 그런다 하더니, 그럼 내가 봐주겠다.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밖에 건물 한번 돌고 오시더니 밖에 딱 들어올 데가 안 보인다. 그리고 세스코 선생님도 이 안에 참 보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이렇게 보기도 아직 이 쥐 구멍은 보이질 않는다. 근데 어쨌든 들어온 건 맞고, 그래서 아직도 미스테리. 그래서 더 세스코를 좀 더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다 설치를 해주시고, 이번 경험을 통해 또 하나 알게 된 거, 쥐약을 설치한다고 바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이 친구들이 이 약을 먹고 조금 불쾌함과 괴로움을 느끼다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처치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함정약을 바로 먹는 게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가 요거를 건드릴 때까지 며칠 걸릴 수 있다. 그때까지 소음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먹어도 바로 소음이 없어지는 않을 것이다.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얘네가 약을 먹어서 불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소리가 며칠 동안 더 클 수도 있다. 감안해야 된다. 대신 고개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다. 정말 그러하더군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 설치하고 약 설치해 주신 게. 근데 지금 시점으로 어제 오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또 모를 일이죠. 그래서 또 1, 2개월 있다 다시 점검하러 오신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는 이 모든 난리 쳤던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세스코 기사님 한 번 더 와서 점검하신 후에 지금은 쥐 없다 하시면은 집주인님께 안전합니다. 연락드려도 될 것 같다. 그 난리를 한번 쳤다라는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자취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취는 이렇게나 위험한 겁니다. 물론 그 쥐 친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뭘 한 건 없어요. 그것만 갖고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아이를 배우고 있었다면 그리고 새끼들이 여기서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전설을 막 갉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천장에서. 그래서 내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윗집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근접거리인데 이 천장에서 소리가 들린다? 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가 찾으셔야 된다. 혼자의 힘으로 뭐 할 수 없는 건이다. 이건 천장이기 때문에 바로 집주인한테 보고하시고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자취일기의 교훈 되겠습니다. 네, 자취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는 이승국 씨 자취일기 천장에 쥐가 산다 편 그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숙면 취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아주 유쾌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